수원 시민분들 거기 계세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방송 2022년 10월 시작합니다. 당신의 시그널 수원 FM.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DJ C입니다. 하루 한번 클래식 한잔 하실 준비 되셨나요? 투데이 클래식 바로 시작합니다. 작곡가들의 인생 이야기와 음악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안토니오 비발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비발디는 바로크 음악 시대의 사람이에요. 비발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바로크 시대와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바로크라는 말은 오늘날 음악사에서 말하는 시기인 16세기 말에서 18세기 중반,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가 사망한 해인 1750년까지의 시대와 음악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로크 시대에는 르네상스 시기에 싹튼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 사상이 고취되면서 시민계급 성장이나 합리적 관념이나 철학과 같은 단어들이 나오고요. 절대 군주 시대로서 변화와 모험, 이성과 신앙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바로크 음악을 장르적으로 관찰을 하면 노래만 부르는 성악에서 스토리가 있는 세속극인 오페라나 성서의 스토리를 담은 오라토리오나 칸타타가 발전이 되고, 악기 분야에서는 짧은 곡들로 여러 개로 이루어진 모음곡, 트리오 소나타, 콘체르토로서 하나의 노래를 다른 리듬이나 선율로 바꾸어 연주되는 변주곡이 작곡됩니다. 이런 곡들은 하나의 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다악장 형식을 갖고요. 각각의 악장이 캐릭터처럼 저마다 독특한 성격을 갖습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넓은 관념과 감정의 영역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음악 제일 아래 음인 베이스를 강조하고요. 통주저음이나 바소 콘티누오라고 불리는 기보법이 나타납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현재 장조와 단조로 작곡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민요의 사장조와 같은 것이에요. 악곡 구성은 주로 대위법을 따랐으나 몇 가지 형태의 악곡에 있어서 단일 선율이 화성적 소재로 뒷받침되어 호모포니로 향해 가는 새로운 경향을 보입니다. 대위법은 화성대위로 음악 작곡의 시작과 틀을 계산적으로 탄생시키는 법입니다. 폴리포니 기법은 여러 성부의 곡에서 각각의 성부가 독립적인 멜로디를 가지고 노래되는 기법이에요. 돌림 노래는 주고받는 형식으로 일정한 마디의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돌려 노래하는 형식입니다. 호모포니 쉽게 말하자면 노래와 화성 반주 같은 것이에요. 당시의 작곡가들은 음악 수사학에 능통했기 때문에 기악에도 적용할 수 있는 풍부한 음영 어휘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크 음악은 연극적이고 드라마틱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감정과 많은 다성 기법이 이 시대에 더욱더 개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감정의 음악적 표현 방법도 리듬, 조성, 형식, 빠르기, 악기 등에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바로크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비발디의 음악과 그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방송은 DJ스의 투데이 클래식입니다. 비발디 4개 중 봄 1악장 듣고 오셨는데요. 봄의 느낌이 물씬 풍겨지셨나요? 나도 모르게 몸에 흥이 겨워지는 곡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비발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토니오 비발디는 1678년 3월 4일에 당시 유럽 음악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발디의 아버지는 베네치아의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여러 선생님들에게 바이올린을 배운 후에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명성을 펼칩니다. 비발디는 생전에는 굉장히 유명했지만 사후에는 3세기 동안 잊혀진 음악가였다고 하네요. 비발디의 외모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토상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얀 피부에 하얀 머리카락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가발을 썼기 때문에 하얀 머리의 비발디를 볼 수 있습니다. 비발디는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천식도 있었고 협심증도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비발디를 성당에 사제로 보내게 됩니다. 사제의 일을 할 만큼 건강하지 못해서 사제를 그만두고 여자아이들을 보육하는 피에타 양육원의 음악 교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이 비발디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비발디는 원래 종교보다 음악 자체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사 중에도 악상이 떠오르면 몰래 빠져나간다거나 미사를 아예 빼먹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네요. 악보를 그리러 빨간 머리를 휘날리며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빨강머리 신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하네요. 비발디는 베네치아에서 활동할 때는 그의 기악곡이 유럽 전 지역에 출판이 되고 협주곡 작곡가로서 비발디의 명성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비발디는 오페라 작곡가로도 활약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활약이냐 하면 그 당시 베네치아를 방문한 여행자의 시선으로 비발디는 오페라 흥행사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오페라 외에도 사기에 플루트 협주곡 등 작곡하게 되는데요. 비발디의 가장 독창적이며 또 그의 업적은 단연 기악 분야입니다. 새로운 바이올린 연주법을 발전시키고 이후 바로크 협주곡의 모델이 된 협주곡 형식을 확립시킨 것은 놀라운 업적입니다. 비발디는 전성기 때는 유럽 전 지역에 그의 명성이 있었지만 말년에는 그에 대해서 명성이 차갑게 식어서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타지에서 1741년 7월 28일 63세의 나이로 사망하는데 그는 낭비벽이 있었던 터라 많은 자산이 탕진되어 극빈자로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의 음악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해져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남겨진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로서 재능이 많았던 작곡가라 할 수 있겠네요. 이쯤에서 잠시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사막장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DJ 이스의 투데이 클래식입니다. 여름날 폭풍우가 한바탕 휩쓸고 간 곡이네요. 비발디가 작곡한 사계는요, 독주와 합주인 솔로와 튜티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음악이 나오고 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한 곡당 연주 길이가 10분 정도가 돼요. 3개 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빠른 템포, 느린 템포, 다시 빠른 템포의 순서로 연주가 됩니다. 바로크 시대 합주는 오늘날처럼 대규모가 아니라 10명 내외인 소규모 앙상블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천 연주로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간과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를 보시면 당시 바로크 연주 구성과 연주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빨강머리 진부 비발디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해진 시간이셨나요? 낭비벽이 있던 비발디는 재산이 없었지만 그가 남긴 작품의 힘은 그 어떤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지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비발디는 사계를 남겼듯이 저도 남기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 볼랍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비발디 사계 겨울 전악장 감상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클래식의 DJ 이스였습니다.
다들 모여봐. 수원에 공동체 라디오가 생겼어. 그게 뭐야? 96.3MHz에서 수원 지역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수원 FM. 자, 우리 함께 들어볼까?